미역은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생일날을 기념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아기를 낳은 산모가 몸을 풀기 위해 먹는 귀한 음식이기도 해요. 미역은 피를 맑게 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칼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미역국을 만든다고 하면 먼저 달군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고기를 볶는 순서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순서일 겁니다. 저도 엄마한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별 생각 없이 참기름을 뜨거운 냄비에 부어 요리를 시작했죠. 그런데 오일의 특성을 이해하고부터 참기름을 이렇게 강불에 볶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서 불 조절을 잘하지 못하면 발연점이 넘어가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물질이 발생되거든요. 사실 일부 참기름이 고온에서 착유하다가 벤조피렌이 발생돼서 적발된 사례도 종종 찾아볼 수 있어요.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나는 관행을 뒤로하고 참기름을 넣지 않고 미역국을 끓일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기름이 없이 미역국을 끓여보니 이게 웬일이에요. 담백하고 맛이 좋더라고요. 사실 참기름을 오래 끓이면 기름 쩐내도 가끔 나서 저는 싫었는데 그런 문제도 없더라고요. 발암물질의 발생 가능성도 줄일 수 있고요. 게다가 지방산 비율이 탁월한 목초 한우 양지와 유기미역으로 끓이니 더 건강한 버전의 미역국이 탄생되었습니다. 참기름 없는 미역국 상상이 잘 안 가신다면 저와 함께 같이 끓여보시겠어요? 참기름 없이도 충분히 담백한 미역국의 매력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살림의 유기 인증을 받은 자른 미역을 종종 사용합니다. 유기 인증 미역은 생산 전 과정에서 화학약품이나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정기적 수질 검사를 통해 바다 오염을 방지하려 합니다. 마른 미역은 생수에 넣어 30분 정도 불려줍니다. 한살림 유기 자른 미역 20g입니다. 미역은 종류에 따라 부는 부피가 다르니 영상을 참고해서 요리해주세요. 국거리 목초육을 준비합니다. 저는 국내에서 기르는 100% 목초 한우 양지 부위를 사용할 거예요. GMO 사료일 수 있는 곡물을 먹이지 않고 목초만 먹였기 때문에 지방 함량도 낮고 지방산 비율도 좋아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소고기입니다. 200g 준비해 줄게요. 불린 미역은 흐르는 물에 다시 한번 잘 헹궈서 혹시 물을 이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자른 미역을 사용했기 때문에 미역을 따로 잘라줄 필요는 없습니다. 깨끗이 씻은 미역은 냄비에 담습니다. 그리고 목초육 국거리 고기도 미역 위에 올려주세요. 고기 위에 다진 마늘 1큰술을 넣어줍니다. 한식간장 1큰술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고기가 살짝 잠길 만큼의 물을 넣어줍니다. 전 한 200~300ml 정도 넣어준 것 같아요. 뚜껑을 덮고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3~4분 정도 끓이다가 뚜껑을 열어 내용물을 잘 저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을 넣어줍니다. 총 물의 양은 1리터예요. 그리고 다시 뚜껑을 닫고 끓여주세요. 중간중간에 뚜껑을 열고 한 번씩 저어주면서 계속 끓입니다. 멸치 액젓 반 큰술과 모자라는 간은 소금이나 한식간장으로 더해주세요. 계속 저어주면서 10분 더 끓입니다. 아시다시피 미역국은 오래 여러 번 끓여야 진짜 맛이 우러나거든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오래 끓여주세요. 자, 미역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래 끓여 미역과 소고기의 육수가 잘 우러져 나와 맛이 깊고 좋네요. 난 미역국에 꼭 참기름이 있어야 해 하시는 분들은 다 끓인 후 그릇에 담아 먹기 전에 휘 참기름을 둘러 드셔주세요. 전 그게 참기름 향도 더 진하고 좋더라고요. 가끔은 간을 연하게 해서 전 밥 없이 스프 그릇에 넣어 스프나 차처럼 먹기도 한답니다. 탄수화물 섭취도 줄일 수 있고 생각보다 포만감도 있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더라고요.
흔한 메뉴지만 한국인에게 특별한 메뉴인 미역국. 참기름 없이도 충분히 맛있는 건강한 미역국을 즐겨보세요. 소고기 묵국은 제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국이에요. 그래서 종종 많이 끓이는 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미역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고기 묵국을 요리할 때 종종 참기름을 넣어 물을 볶는 걸로 요리를 시작하죠. 미역국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군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면 참기름의 발연점을 넘어 벤조피렌이라는 발암 물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번 레시피를 따라 하신다면 참기름 없이도 무의 시원함과 고기 육수의 깊은 맛이 매력적인 소고기 묵국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겠어요? 요즘 달디단 겨울무를 잘라볼게요. 큰 무 반개 또는 작은 무 3분의 2개 기준입니다. 무는 그냥 반듯하게 잘라도 좋지만 저는 연필 깎듯이 잘라요. 저희 친정엄마가 자주 이렇게 잘라주셨는데요. 굵기가 일정한 무보다는 이러한 비정육 모양의 무가 더 정감 있고 맛이 좋더라고요. 대파의 흰 부분도 잘라줄게요. 흰 부분은 먼저 넣어 육수를 끓여내줄 거예요. 냄비에 자른 무를 먼저 넣고 다져둔 흰색 파를 올려줍니다. 다진 흰색 파는 2큰술 정도 되는 양입니다. 유기농 다진 마늘 1큰술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한우 목조 국거리 200g을 넣어주겠습니다. 다 넣고 나면 물 200ml 정도 먼저 넣어 1차 육수를 내줄 겁니다. 뚜껑을 닫고 보글보글 끓을 때까지 두었다가 뚜껑을 열고 한번 휘 저어주세요. 무에서 육수가 나와서 국물이 뽀얗게 되었어요. 기분 좋은 맛이 예상됩니다. 한번 휘젓고 나면 나머지 물을 부어주세요. 총 물 1리터입니다. 물이 살짝 끓어오르면 한식간장 1큰술과 무첨가 멸치 액젓 반큰술을 넣어서 간을 해줄게요. 뚜껑을 덮고 끓이다가 열어서 불필요한 고기 거품을 걷어내 줄게요. 그래야 국이 깔끔해지니까요. 보글보글 잘 끓고 있는 국, 소리만 들어도 힐링입니다. 물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면 물을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간을 보면서 모자르면 소금으로 간을 더합니다. 그리고 대파 초록색 부분을 잘라보겠습니다. 초록 부분은 요리의 마지막에 넣을 거예요. 간을 다 맞춘 국에 파 초록 부분을 넣어서 한 소금 끓여줍니다. 파는 3큰술을 넣었어요. 넉넉히 넣어야 맛이 좋습니다. 한번 휙휙 잘 저어서 마무리 해줄게요. 국이 완성되었습니다. 국의 간은 취향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개인의 사정에 맞춰서 잘 조절해주세요. 그런데 물량이 너무 많으면 국이 맛이 없어져요. 그 점은 염두에 두세요. 이렇게 국을 끓여놨으니 오늘 저녁에 남편이 오면 참 좋아할 듯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홀섬한 식사를 응원합니다.